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화교육 온라인 강의 한글 문서 꾸미기 7번째 시간입니다. 열심히 학습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한글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번째 교육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표를 편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해서 차트를 만들고 차트를 편집하는 방법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차트를 작성하면서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입력해서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 차트가 나오는데요. 네, 차트가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해볼게요. 입력해서 차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기본 차트가 세로막대 형식으로 나타나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편집 창을 열면 이렇게 열과 행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하나씩 삭제를 하고 3개 정도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미리 입력을 해 놓으려다가 이 창에 입력하는 연습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열과 행을 삭제할 때는 하단에 있는 선택한 열 삭제와 행 삭제 이 메뉴를 사용을 했었어요. 하단에 있는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행을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적용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제 차트 유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상단에 보면
이 부분에 가서 차트 모양을 변경하기도 하고 차트에 스타일을 적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은 조금 색깔이 좀 어둡나요? 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 네, 원통형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막대형이 아닌 다른 차트 유형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그 메뉴에서 원형이나 꺾은선, 분산형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데이터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차트 종류가 있겠죠. 그때그때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차트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 역시 상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메뉴가 속성이죠. 어제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제목을 한번 넣어볼까요? 교재에 보시면 제목이 이 그래프는 하단에 있네요. 그래서 아래쪽 표시로 해보고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글자에 차트 제목을 넣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를 변경을 하고 색깔도 바꿔볼게요. 이렇게 조금 어둡네요. 그러면 진하게 처리를 해보고 색을 다른 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어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보여지는 이 부분은 범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위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차트가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차트에서 보시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이곳의 데이터가 바뀌어 있는 경우 열과 행을 전환해 준다고 했습니다. 전환을 하면 이렇게 하단에 품목이 나오고 세로축에 가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축의 이 값을 변경하는 방법도 어제 했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축을 가서 세로값을 선택을 하고 어디에서 한다고 했었을까요? 네, 비례에서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하고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지금 16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녹음은 8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4개로만 해보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변경이 되고 차트 모양에도 약간의 변화가 왔죠. 그리고 또 차트 속성을 클릭하셔서 차트의 바닥과 벽 그리고 배경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색을 한번 연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바닥하고 벽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하고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배경이 지금 2개 들어갔죠. 이 부분에는 노란색 계열의 배경이 들어가고 여기가 속성에 있는 배경이 되겠고 여기는 차트 바닥과 벽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배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이라는 것은 각각의 차트 지금 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열 중에서 4월, 즉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이 계열을 편집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선택하셔서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색상을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색깔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5월 계열을 바꿔볼게요. 붉은 계열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계열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계열 모양은 더블 클릭을 해서 창을 띄워서 여기에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속성에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차트를 작성하시다 보면 다양한 종류와 조금 더 복잡한 차트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의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방법과 바탕 쪽에 대해서 학습을 할까 합니다. 일단 현재 한 내용까지 저장을 한번 하고 갈게요.
차트가 지금 어울림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곳에 차트를 모으기 위해서 글자처럼 취급해서 한 페이지에 놓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할게요. 페이지에 차트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인데요. 편집 용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이 용지를 말하는 건데요.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방법은 상단의 편집 탭에서 쪽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편집 용지라고 되어 있고 단축키는 F7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띄워볼까요? 편집 용지 창이 이렇게 떴고요. 현재 우리는 A4 용지 크기로 문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 방향은 세로 방향이고요. 필요에 따라 가로로 작성을 하실 때는 방향을 가로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 여기는 용지 여백인데요. 이 여백들은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응시를 할 때는 시험에서 지정하는 여백이 있고 또 정보화 대회라던가 이런 어떤 경진대회에서 여백을 지정할 때는 이 숫자가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여백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좌우 이 부분이 3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위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제 내용이 입력되는 그 부분 말고 좌우에 이렇게 위쪽에 비어있는 공간, 이 공간의 너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설정하는 곳이 바로 용지 여백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 여백은 숫자를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창을 여백을 수정을 하기에는 지금 위쪽에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 창을 열어서 용지 여백을 설정을 해 볼게요. 새 문서를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F7을 누른 다음에 방향을 가로로 해볼까요? 그러면 용지가 이렇게 세로에서 가로 모양으로 바뀝니다. 또 여백을 10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텍스트 입력란과 여백란을 구분해주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가장자리로 이동을 했어요. 이 말은 여기 부분에 텍스트가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글씨를 조금 키워서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복사를 해서 해볼게요. 내용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는 여백이 이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숫자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백이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과 다르죠? 이 부분이 이동을 했고 실제로 입력이 되는 부분도 조금 전보다 좁혀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문서의 형태에 따라 또 쓰임에 따라 편집 용지를 적절하게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문서에서 이것은 적용을 해 보았고요. 우리는 원래 강의 파일로 갈게요. 용지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바탕 쪽을 설정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바탕 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부분이 아닌 그 여백까지 합쳐서 문서 전체를 꾸미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번 시간에 머리말 배웠을 때 머리말과 꼬리말이 있는 영역과 내용이 입력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탕 쪽 역시나 실제 내용이 입력되는 이 공간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탕 쪽은 조금 전에 우리가 갔던 이곳 쪽 탭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바탕 쪽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만들기를 해 볼게요. 구역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개체를 이용해서 개체를 삽입하고 바탕 쪽을 닫은 다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기 마당에서 몇 개의 개체를 가져다 넣겠습니다. 그래요. 음식을 넣어볼게요. 조그만하게 넣어보고, 네. 그리기 마당에 있는 개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할 때 한번 해보겠지만 이곳에 도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불러다 넣어도 됩니다.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개체를 넣었는데요. 바탕 쪽 작성이 다 끝났으면 이 부분은 영역이 서로 다르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이 끝나게 되면 왼쪽 상단에 닫기 버튼을 눌러서 바탕 쪽을 닫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개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같은 그림을 그리기 마당에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이 영역에서 어떤 개체를 넣었을 때 우리는 이 개체가 개별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이 되고 편집까지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바탕 쪽에서 넣었던 개체들은 여기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개체들이 있는 이 공간과 여기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탕 쪽에서 넣었던 개체들을 편집을 하려면 다시 바탕 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면 이렇게 클릭이 되고 키를 조금 키운다든지 위치를 조금 옮긴다든지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을 한 2줄 정도만 입력을 해 볼까요? 내용을 입력을 해도 바탕 쪽에서 넣었던 개체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글자 색과 글씨체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보고 글씨 색을 바꿔보고 글씨체를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글씨 크기를 이렇게 키우면 자 볼까요? 보통은 우리가 그림과 글씨를 같이 배열을 할 때 서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그림과 글씨가 나란히 배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각자의 공간이 분리돼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은 글자 아래로 이렇게 이미지들이 보이고 전혀
정렬이나 배치에 영향을 받지 않죠. 이것은 같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을 입력을 하고 교재 보면 어제 앞번 시간에 했던 글맵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알맞게 하나만 넣어 볼게요. 동그란 모양이니까 우리도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속성에 가서 글씨를 조금 바꿔볼게요. 그리고 채우기가 지금 색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에서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내용은 바탕 쪽에 개체를 삽입하고 내용을 작성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위쪽에 우리가 그 내용을 하지 않았네요. 우리가 머리말과 꼬리말을 다는 걸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과 꼬리말이라는 것은 문서 위쪽하고 아래쪽에 넣어지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쪽에서 머리말을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머리말 역시나 지금 텍스트를 작성한 이 영역과는 조금은 다른 영역입니다. 머리말에서 머리말을 작성을 하고 정렬을 하게 되면 문서 맨 위쪽에 이렇게 머리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머리말 입력이 끝났으면 갖고 나와 볼게요. 머리말이 이렇게 위쪽에 들어갔고 머리말 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커서 모양이 다르죠. 커서 옆에 머리말 표시가 따라다니죠. 그러면 이번에는 꼬리말을 넣어 보겠습니다. 꼬리말을 선택을 하고 만들기를 넣어 볼까요? 문서 하단으로 이동을 했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편집을 하고
닫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없었던 머리말과 꼬리말 역시나 고유 영역에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 시간에 머리말, 꼬리말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 안 했네요. 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해드리고, 머리말, 꼬리말과 함께 자주 쓰이는 것이 각주라는 건데요. 각주는 뭐냐면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자료가 있거나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입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주석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텍스트를 새로 입력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여기에 각주를 어떻게 한다 이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각주는 넣고자 하는 글자 뒤에 커서를 두고 저는 축제 뒤에다가 각주를 넣어 볼게요. 커서를 두고 입력에 가시면 주석이 있겠고 각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꼬리말 영역과 또 다른 각주 위치에 이렇게 커서가 생겨서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필요한 각주 내용을 이렇게 적어보고 각주도 이 공간에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각주와 미주 모양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각주 번호와 또 구분선, 색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각주 번호는 가로가 있는 번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번호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숫자, 한글, 영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숫자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각주를 구분하는 구분선인데요. 이 위쪽은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공간이고 이 부분은 각주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구분해주는 선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오른쪽에 주석 모양에 가서 구분선을 필요 없을 때는 구분선 넣기를 해제를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단 너비까지. 그리고 종류를 점선으로 해보고 굵기를 조금 크게 한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조금 전까지 각주가 이 부분까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단 너비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체를 좀 바꿔볼까요?
볼륨으로 바꿔보고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각주는 하단에 위치하면서 내용에 보다 자세한 어떤 설명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경진대회 문제나 자격증 응시 시험지에 보시면 이 각주 번호가 1번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5번이라든지 영어면은 A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알파벳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 커서를 두고 쪽 탭에 가시면 새 번호로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새 번호로 시작. 이것을 눌러서 1번이 아닌 시작 번호를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각주 번호를 새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번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넣기를 하면 번호가 3번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머리말도 넣어봤고 꼬리말도 넣어봤고, 각주란 무엇이며 각주는 어떻게 편집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그 머리말 이런 각주 이런 것들 외에 쪽 번호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쪽번호 매기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성하실 때 다른 내용으로 입력을 해 보시고 다른 그림도 넣어 보시고 각주도 다른 유형으로 한번 수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알아본 것은 편집 용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편집 용지와 여백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배경을 넣는다고 하면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른데, 그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쪽 번호와 함께 배경을 넣으면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메뉴에 보시면 쪽 테두리 배경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것과 그 다음에 쪽 번호 매기기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쪽 테두리 배경에 가면 이렇게 배경이 넣는 곳이 있고 색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